너무 추워.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잖아요. 머리 아파. 손도 저리고요. 지금 어깨도 결리고 열로 또 나는 것 같아. 나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에치! 감기 맞죠? 아이고야, 이게 몇 번째? 배야, 몇 번째? 아이, 짧지. 더워. 그래도 임산부는 에어컨 바람을 피하는 게 좋겠지? 노엘아, 우리 수분 가득한 과일 먹으면서 이 더위 견뎌보자. 유쾌한 날씨 이야기 캐스터! 더위를 피하는 데는 에어컨만 한 게 없다고요? 하지만 이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가 너무 크면 우리 몸은 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현대병으로 불리는 이것,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숙희 씨도 괜찮아요? 근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아니 좀 그렇죠. 지린 것 같은데? 그 연기가 정말 리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메소드 연기. 연기 더럽게 잘하네요. 아니 근데 이세나 캐스터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 임신 소식 공개한 다음부터 네, 우리 애가 아가. 일주가 다르게 지금 그죠? 스쿠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맘 놓고 먹나 봐요. 그 옷도 좀 약간 헐렁했다가 갑자기 타이트한 걸로. 아니 근데 정말 아가가 효년계 딸이거든요. 근데 딸이에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딱 처녀 같죠? 근데 이렇게 딱 아니. 일어나면 이렇게 배가 와. 근데 월드가지 않아요. 우리 이 계절마다 네. 매번 이제 계절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이 봄에는 뭐 황사, 또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그렇죠. 질병이 네. 있고요. 여름에는 뭐 있어요? 우리 지난번 방송했던 식중독? 그래요. 식중독, 식중독이 맞아요. 여름의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가을에는 또 뭐 있죠? 이 찌찌 가무시.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뭐라고요? 이게. 찌찌 가무시. 그래 많이 들었어요. 아까 계속 맞아요. 그렇게. 이거만 연습하시더라고요. 찌찌 가무시. 나 이거 발음이 어렵던데 이게 유치기에서 사실 감염되는 그런 네. 병이라고 해요. 네. 가을에는 이 병이 사실 대표적인 계절병이고 겨울에는 뭐 있죠? 감기. 그래요. 대표적인. 아까 연기 잘하시는데요. 연기, 정말 그럼 잘하세요. 다시 해봐요. 정말 시간차 그래요. 재채기야. 그런데 이 감기도 말고 사실 새로운 계절병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여름에. 게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에어컨이 빵빵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 냉방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현대병이라고 해요. 요새 선진국병이라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이 여러 모든 건물에서 이 에어컨이 다 빵빵하다 보니까 네. 생기는 건데 맞아요. 난 이 방송국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방송국은 장비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추워요. 그죠? 정말 추워요. 그렇죠. 네. 여기뿐이 아니라 춥지 않나요? 사무실도 춥잖아요. 자리가 아니, 실내외 온도차 한 10도는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게 장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열기가 있으면 좀 고장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는 좀 식히기 인간 위해서. 중심이 아니라 기계 중심의 그래서 그렇군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살만한 사람은 사실은 이런 데가 좋아요. 시원한 데가 좀 그래서 왜 여름에는 네. 여름 감기는 왜 개두소나 안 걸린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데 요새는 건물마다 폭빵하기 때문에 사실 이 냉방병 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위에 냉방병 앓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요즘에 뭐 저희 회사 일단, 거의 다 한 번씩 다 걸렸었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기분 좋게 밥 먹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한이 오면서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아까 그게 연기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그때 이런 표현 될까요? 죽죽. 주룩주룩.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냉방병이 진짜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저 되게 건강한 편인데. 그러니까 속담이 이제 점점 날씨가 바뀌니까 속담도 그래요. 안 맞는 옛날 것 속담에는 같아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랬는데 네. 요새는 개나 제가 소나 다 개나 소나 다 걸린다. 걸리죠. 난 그래서 속담이 자꾸 헷갈려요. 여름 감기는 개나 소나 요새는 다 걸린다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정도로 사실 이 냉방병이 새로운 병이 됐는데요. 네. 우리가 그 이산화 캐스터가 사실 이제
예비 엄마가 됐으니까 네. 현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냉방병을 왜 걸리는지 사실 이 냉방병이 증상이 감기랑 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냉방병은 쉽게 봤을 때 이제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인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도에 적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같이 갑작스러운 이런 기온차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하게 되니까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또 문제가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다 보면 뭐 각종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네. 두통, 피로 증상 같은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맞아요. 바깥 온도는 되게 더운데 안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네.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환절기 때 일교차 많이 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멘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보통 10도 이상 기온차가 일교차가 날 때 음. 그때 이제 환절기 날씨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 여름에는 실내가 10도 이상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 쉽게 네. 걸린다. 수시로 뭐 기온차가 나는 건데 그래서 저희 냉방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일단 원인이 3가지 정도로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빠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과도한 과도한 기온차예요. 이승환 캐스터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몸이 사실 이 기온에 이 어떤 온도에 적응하는데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니까 몸이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맞아. 따라서 계속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데 예방법 잘 보이시나요? 밑에 나와 있어요. 실내외 기온차는 5도 이내로 유지. 그리고 건조한 것도 냉방병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1시간 이상 틀어놨을 때 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1시간 간격으로 가동.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은 좀 꺼주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습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 같은 거를 딱 걸어놔주면 좋겠죠. 자, 두 번째를 보면요. 레지오넬라증이 있습니다. 네. 이 레지오넬라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 레지오넬라균은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서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요. 수도꼭지라든지 아니면 뭐 가습기, 에어컨 뭐 이런데 그리고 이런 대형 건물에 가면은 그 냉동 탑이 있잖아요. 그 안에 냉각수 그 안에도 이 레지오넬라균이 균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을 타고 싹 들어와가지고 코 속에 쏴. 나는 배가 싸.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예방해요? 네, 일단 예방하기 전에 이게 보통 잠복기가 이틀에서 12일 정도가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약간 잠복기를 거친 뒤에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5명이 이 병에 걸렸고요. 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해요. 이 균 때문에. 네, 이게 왜냐면 좀 심각해지면 폐렴으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예방법 다시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그 공공장소에서 또 에어컨을 많이 쓸 때는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냉각수 교체 및 소독 그리고 에어컨 사용할 때 뭐 해요? 필터 쓰잖아요. 필터. 필터를 자주 청소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네. 에어컨 필터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사실 교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필터 안에 그렇죠. 엄청난 오염물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에어컨 한 번도 안 열어본 분들도 아마 맞아요.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한다고 처음 열었는데 네. 와.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짜잔 이나 씨가? 밀폐 건물 이건 증후군이라고 뭐예요? 이게 건물 증후군, 빌딩 증후군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네. 요즘에 건물 특징 중에 하나가 창문이 되게 작거나 네. 혹은 창문이 아예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 주상복합 시설 같은. 그리고 잘 다 안 열리게 돼 있어요. 맞아. 요만큼 열려요. 요만큼씩 정말 맞아요. 요만큼씩. 그리고 또 실내 기온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창문을 안 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내에 있는 어떤 화학 성분들, 예를 들면 뭐 복합기라든가 페인트, 뭐 가구 같은데 네. 그런 화학 성분들 때문에 좀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플러스 미세먼지가 같이 또 쌓이면서 그렇군요.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네.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예방법이 아무래도 환기가 가장 그렇죠. 좋은 예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서너 시간에 한 번씩 환기해주고 중앙에서 이제 환기를 같이 해주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강도를 조금 더 환기해주는 강도를 좀 더 높게 해주는 게 자주 좋겠죠. 좀 더 틈틈이. 네. 그 우리 세계 보건기구라고 있죠. 네. WHO. 네. 거기에서 제가 그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요. 네. 우리 이 공기 오염에 의해서 해마다 사망하는 수가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지 않아요? 난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100만 명.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실내 공기의 오염에 의한 것들에 대한 사망자 수는요, 무려 한 28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실내에 굉장히 다양한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아니 그 미세먼지 많을 때는 밖에 못 나가고 네. 실내도 더럽다 그러고 저희는 어디 뭐 창문 틈에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어디 있어야 다들 되니까. 이런 호흡기 같은 거 차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판기에서 산소 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내에서 굉장히 생활을 많이 하는데 네. 실내 공기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맞네요. 그리고 아까 난 수현 씨 네. 우리 얘기했을 때 냉방병하고 감기의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감기인 줄 알고 맞아요. 그냥 감기약만 방치하는, 먹고.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해요. 근데 저도 딱 느꼈던 게 일단 몸이 떨리고 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배 아프고 그러니까 아 몸살 왔나 보다. 맞아요. 네, 딱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죠, 근데? 네, 다른 거죠 전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 게 좀 있어요? 저는 냉방병에 자주 걸리는데 에어컨 자주 걸려요? 에어컨 어쩐지 화장실 자주 가더라. 나는 그게 사람마다 달라. 저는 설사가 아니고요. 저는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되게 아파요. 얼굴이 빨개졌어. 맞아요. 박은식 캐스터가 아니 난 화장실에 가겠어? 진짜야. 내 말 잠깐만 내 말 끊지 마봐. 그래 한번 내비두자고. 해봐봐요. 저는요 집에서 에어컨을 안 켜고 선풍기만 쐬거든요, 네, 진짜. 네. 에어컨을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에어컨을 쐬면 토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네. 회사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에어컨 바람. 겨울이나 뭐 다 항상 에어컨 켜놓잖아요. 그때 먼지 알러지에다가 막 냉방병이 다 심해가지고 안과도 다니고 진짜? 막 그랬었고. 아까 은실 씨가 얘기해 보시는데 그럼 감기는 약간 호흡기 증상이 많은 건데 맞아요. 냉방병에 걸린 거는 그냥 호흡기 말고 아니고 호흡기 전체적으로 증상에다가 전체적인 증상.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머리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아니 어디가 여기가 밖에 안 나. 다 아픈 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전신이 다. 그러니까 뭐 머리만 아픈 정도가 아니라 눈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장도 안 나고 좋고. 장도 안 좋고 아래도 안 좋고 이렇게 종합 손발도 저리고 병원이다라고 혈관이 말씀하셨는데 수축이 되면 또 손발이 저리거나 붓거나 그럴 수도 아, 있잖아요. 난 그런 얘기, 증상이 얘기 있다고 들어보니까 합니다. 사실 저는 난 에어컨 너무 좋아하거든요. 붓나보다 그래서 나는 근데 이게 다 증상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 나는 에어컨 부었어. 오늘따라 표정도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계속 부은 것 같고 요새 왜 사실 좀 피로 무기력하고 저리고. 나 이렇게 안 보이지만 식욕도 좀 없고 요새 이런 게 다 사실 더위 먹은 거 냉방 아니에요? 남자도 에어컨 때문에. 갱년기가 있나요? 갱년기 아니 그런데 종합병원이다, 종합 증상 네. 세트다 뭐 이런 얘기 해줬는데 냉방병 그 에어컨 바람은 이 냉방병 아니라 허리 통증 그리고 관절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들어봤죠? 허리 자꾸 허리 아파? 통증. 그건 배가 나와서 그런 거고. 아니요, 내가 아니고요. 아니 내가 나와서 하는데 네. 배가 나올 때는 원래 허리가 좀 아파요. 맞아요, 근데 의사분들 쭉 좀 나와 있을 아프잖아요. 때는 괜찮아요. 아 갑자기 상담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진료받는 기분. 제가 아픈 냉방병도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군요. 요즘 현대인들 면역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피로에 지쳐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차고 습한 그 냉한 기운을 많이 받으면 맞아요.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땀을 많이 흘린 뒤에 또 에어컨 바람 쐴 때도 있잖아요. 네. 바깥에 맞아, 나갔다. 맞아. 어, 되게 좋아한대요 저 그런 거. 그때도 이 습한 기운이 네. 이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냉하고 습한 기운. 되게 오버하지 조심하세요. 않아요, 오늘따라. 사실은 에어컨은 막 이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맞아요. 이 냉기가 계속 우리 몸에 자극을 주면서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 주변 조직까지 경직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허리가 좀 묵직하고 시리다 이런 증상이 오면은 냉방병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기상캐스터 중에서 보니까 냉방병 같고 막 감기 증상 있는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냉방병 걸려본 경험은 없어요? 뭐 저는 아까 이야기했고. 아까 나도 말씀드렸죠. 저는 며칠 전에 왔었는데 이거 정말 부끄러워서 이제 신랑한테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신뢰는 에어컨 혹시 제 옆에서 약간 부르르 떨 때. 정말 실내 전까지 갔었는데 아, 진짜요? 이게 정말 냉방병으로 인한 복통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런 일반 배가 아니에요. 네, 일반 배가 아니었어요. 저는 둘만 아는 뭔가 일단 교감이네요. 한 잔. 아니 그러니까 아기 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차 내에서 워낙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맞아. 갑자기. 네, 그런데 정말 회사 오는 길이었는데 이게 정말 운전을 못할 정도로 급해서 정말 출산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아 아니 근데 그거 정말로. 너무 참으면 애한테 안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맞아. 없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주여 주여 강림하셨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급박한 오빠가 순간이었어요. 되게 심한 게 주여 이랬대요. 어디 운전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니? 어디가 트랙 돌았나 봐. 주차장에서. 정말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금 절대 정상들이 아닌 게 보니까 캐스터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냉방병 증상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에어컨 딱 끄고 그러니까 이게 감기인지 뭔지 몰라서 에어컨 끄고 뭐 선풍 입고 그냥 이불 덮고 잤거든요. 네. 밤에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몸을 약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양파 같은 거. 양파에 보면은 그 유화 알리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혈액 순환을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발 차지잖아요. 근데 손발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몸도 좀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나리 보면 독특한 향 있잖아요. 그 맛있는 향. 그 향에 있는 그 성분들이 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냉방병 피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피망이 또 그렇게 좋다고요. 피망과 양파. 피망이 양파. 왠지 피망이 어울리네요. 비타민 A랑 C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면역력 높여주는 식품 중에 1위래요, 피망이요. 네, 근데 피망. 피망은요, 생으로 먹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 익혀서. 익혀서, 약간?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볶아 그래도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전 생. 생? 생은 아삭아삭하니 나는 맛있더라고요. 이 질문 한 거 자체가 또 이제 구워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저는 구워서. 살짝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네, 같네요. 볶아 먹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네,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에 있는 그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이게 또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줘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그럼 돼요. 피망이랑 토마토랑 볶아 먹으면 되겠다. 그 토마토도 볶아서 그거는 그냥 마음대로. 아 그리고요 준비물이 있어요. 뭔데요? 네. 저는 항상 이 긴 카디건 맞아요. 평소에 나도. 저희 이거 여성 저희는- 캐스터들한테는 필수품이잖아요. 네. 외투 네.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네. 우리 저는 항상 이렇게 덮어.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그래요. 이 상태에 저희 책상 가잖아요. 그러면 각 캐스터들마다 특징에 맞는 그 작은 담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에어컨만 가동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에어컨의 찬바람이 밑으로 바닥으로 많이 깔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워있는 아가들은 너무 추운데 어른들은 쉽게 그 시원함을 못 느끼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너무 추워서 냉방병에 걸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쩐지 제가 키가 또 작잖아요. 네. 근데 그 회의실에 저희 유튜건 팀장님 키 엄청 크죠. 네. 같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추운데 막 덥다고 하시는 나도 거예요. 그렇게- 저보다 한 30cm 더 크죠. 나도 막 덥더라고. 어우 더워 아니,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어우. 쪽이거든요, 여기. 혹시 수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어우 나 땀 나는 것 봐. 막 그러니까 죽겠다. 찬 공기를 밑으로 어우. 깔아놨기 때문에 내려가니까. 밑에 있는 어린이들은 되게 춥게 느낄 수 있지만 어른들은 키 큰 어른들은 그 그래서 환경을 내가 잘 못.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항상 그래서 덥구나. 방법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항상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면 어. 공기 순환이 되면서 이 공기가 순환이 되니 아니에요? 기어다니면 돼요. 오, 아, 난 아이디야. 그래요? 집에서 기어 다녀야겠네요. 열심히 기세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 그냥 냉방병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냉방병이 과도한 냉방에 의해서 새로운 병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우리 요새 여름 돼서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매일 여름마다 그렇죠. 그게 네, 걱정인데 사실 걱정이에요. 2011년에 우리 블랙아웃이라는 경우도 블랙아웃, 있었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사실 궁금한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에어컨 가동하고 하느라 이 전기료 때문에 정말 많이들 아이고. 힘드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좀 전기료에 대해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거 진짜 유용하다. 유용한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트는데 네. 무서워요 사실. 근데 더우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죠. 그렇죠. 나도. 자, 이름하여 에어컨 전력 소비 줄이는 방법. 자, 첫 번째입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몇 도라고요? 26도요. 네, 한 25도 아니고 26도. 26도입니다. 네, 올라왔네. 한 네. 6도 올랐네. 앞서 이제 김수현 캐스터도 몇 분 얘기했는데 실내 온도차가 5도 이상 나면 우리 건강에 안 좋기도 안 좋죠.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실내 온도를 1도씩 낮출 때마다 7%의 전력 소비가 더 증가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국에서 만약에 에어컨 온도를 1도씩만 올린다고 봤을 때 네. 이제 84만 킬로와트를 절감할 수가 있고 비용으로 따지자면 이게 2조 원 정도. 온도를 1도만 올려도 2조를 세입한다고요? 네, 1도만 올려도 2조 원을 절감할 수 저는 있어요. 사실 나름대로 좀 온도를 올린다고 하는 게 한 22도 정도거든요. 진짜요? 네, 22도 정도로 좀 열이 많아서. 근데 26도면은 와, 제가 좀만 노력해도 26도 별로 안 더워요. 저는 항상 26도 이상으로 맞춰놓고 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시원해요. 또 두 번째는 네. 에너지 절약은 에어컨 위치에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위치요? 위치요? 네.
에어컨을 이 바닥에서 75cm 이상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바닥에서요? 위에서가 아니라? 바닥에서. 좀 높게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 뒷면에 장애물이 있다면 거기서 40cm 이상 정도는 띄워줬으면 조금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그럼 아니,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75cm면, 그렇죠? 맞아요. 보통 천장에 막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5cm 이상 위로 이상, 올라가야 돼요. 낮으면 안 된다.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낮으면 되죠. 네. 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요, 5%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건강에 또 더 좋으니까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에어컨 필터만 잘 네. 교환해도 5%. 에너지를 5%만 줄이고 5%나 5%나 줄일 수 있다? 네. 이야. 먼지가 많이 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기가 전력 좀 소모가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집에 난 사실 그 에어컨 필터에 대해서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난 또 원래 그렇죠. 살림에는 잼병이니까 그런 거.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잼병이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가지고 필터 한번 열어보고 네. 주말에 필터 청소 사실 좀. 그러면 해봐야 이번에 되겠네요. 공약 한번 하세요. 청소 이제 본인이 이번 하실까? 주말에는 이제 인증사진. 에어컨 필터 청소 인증샷.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냉방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상 캐스터들은 야외 촬영도 있고 또 이 네. 시원한 또 이 에어컨 빵빵한 또 이 방송국에 있으니까 냉방병 걸릴 너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터들이 냉방병 걸리면 우리 네. 날씨 정보 누가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상 캐스터들은 특히 냉방병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생활 정보를 드리는 우리가 네. 또 걸리면 좀 안 되잖아요.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막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콧물 흘리면서 기침하면서 감기하면서 너무 걸린 상태에서 날씨 전달해주면 제일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감기 걸리기 싫. 감기 주의하시기. 차연주가 진짜 이 멘트를 차연주 캐스터가 이 멘트를 하는데 감기가 걸린 거야. 아, 진짜요? 근데 기침을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잘 못 참잖아요, 그런 거. 네. 일교차가 클 때는요 감기 저처럼 걸릴 수가 있어요. 생방 중에. 잘해요. 애들 너무 좋다. 괜찮죠? 네. 좋지만 캐스터가 애드립이 좋네요. 그래도 하여튼 기상 캐스터들은 우리 냉방병 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부터 잘 챙기자고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 이 에어컨 한 대는 이 선풍기 30대를 사용하는 만큼의 이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되도록 이 선풍기를 사용하시고요.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캐스터! Riding in your out of sight. Doesn't matter if you're on